교과서 251페이지 한번 볼까요? 251페이지에 부동산 문제 의의에 체크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 부분까지는 256페이지 시장 실패 체크는 되어 있고요. 예. 그럼 거기 조금만 더 메모하고 갑시다. 자, 지난주 목차 생각하면 그 추가로 좀 더 메모할 수 있을 겁니다. 256페이지 시장 실패의 의의 찾으세요. 의의 256 의의 칠판 볼까요? 칠판 보시고 시장 실패 정의해 보세요. 저 좌측에 다 메모되어 있는 거 저거 보고. 시장 실패는 뭐다? 시장 기능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태 또는 가격이 왜곡되는 상태 또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 그 세 가지는 필히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 가지고 의의를 봅니다. 둘 다 두 개 나와 있죠. 예, 그 두 개 확인하세요. 둘 다 똑같죠. 둘 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나머지 내용도 좀 적고는 싶었는데 그냥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만 적어놨는데 우리는 추가로 더 적을게요. 갈로 2번 밑에다 갈로 3번 두 개 더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글씨로 갈로 2번 아래다 갈로 3번이라고 쓰시고 시장 기능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시장 기능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하나 더 적읍시다. 갈로 4번 가격이 왜곡되는 상태를 말한다. 가격이 왜곡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 다음 의의 찾으세요. 원인 옆에 여백 많죠. 그 원인에다가 바로 적읍시다. 칠판 보세요. 여기 원인 나와 있습니다. 원인. 우리 인사 안 했죠. 인사하고 갑시다. 하이. 반응을 해요. 오케이 합시다. 자, 요거 의의 봐요. 의의. 칠판 보고 시장 실패의 원인 5가지. 불안정 경제부터 시작. 불안정 경쟁 시장, 규모의 경제, 공공재의 존재,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잠깐만요. 지금 뭔가를 보고 하는 겁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오,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 말고 왼쪽에 있었던 걸 말해봐요. 완전 경쟁 시장의 기능 가지고 했던 것 시작. 소수, 이질적, 제한, 불완전한 정보. 그걸 다 적을게요. 그걸 미리 적어 놓읍시다. 거기다가 다. 자, 원인에다가 다 적읍시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하고 불안정 경쟁 시장. 갈로 열고 불안정 경쟁의 종류 3가지 적읍시다. 독점, 콤마, 과점, 콤마, 독점적 경쟁. 갈로 닫고 동그라미 2번 규모의 경제. 갈로 열고 비용 체감 산업. 동그라미 3번 공공재. 갈로 열고 무임승차. 다음 동그라미 4번 네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 5번 외부 효과. 그 원인 옆에다가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쓰세요. 소수,
이질적, 제한, 불완전한 정보. 자, 그렇게 다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262페이지 가봅시다. 262페이지. 큰 4번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 정책의 수단. 그 별표시 하나 했어야겠습니까? 예. 제목 옆에다가 쓸게요. 제목 옆에 바로. 부동산 정책의 수단 옆에다가 원인, 갈로 열고 근거, 콤마, 이유, 갈로 닫고 다 동의어 드립니다. 자, 방금 뭐라고 적었습니까? 그 뒤에다가 이렇게 쓰시고 수단, 방법, 비교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갈로 1번에 직접적 개입 찾으세요. 이건 정의를 우리가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만 읽고 갑시다. 시작. 정부 동그라미,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 체크하고요. 적극적 수단이다 체크합니다. 그 다음 갈로 2번 간접적 개입을 찾으세요. 간접적 개입 뒤에다, 제목 뒤에다가 바로 적을게요. 구체적인 수단 우리 4가지 했었죠.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예, 적읍시다.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그러면 됐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해 놓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256페이지부터. 교과서 256. 큰 이번에 시장 실패. 자, 2문제 출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시장 실패의 의의와 시장 실패의 원인은 필수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시장 실패의 의의는 지문 하나, 시장 실패의 원인은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2번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단순하게 출제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장 실패 원인 메모하신 거 한 번 더 보시고요. 암기하고 갑시다. 원인 찾으세요. 원인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걔는 제목 이외에 그 무엇도 시험과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제목만 딱 기억해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는 단어가 보이거나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이 보이면 아, 요거 시장 실패구나. 이렇게 구분만 가능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 개별적인 출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얘는 개별적으로 출제됩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해라는 얘기는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러나 알고는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공재의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3가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공공재 종류는 아셔야 됩니다. 기억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 확인해 보세요. 자, 거기서 그냥 제일 마음에 드는 단어 하나만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뭐가? 그럼 공원의 동그라미. 아니 됐으면 뭐 이거 지금 하나만 외우면 되지. 공원만 알면 되지. 뭐 또 도로까지 또 말라고 해. 공원만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니은 확인해 보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전체 그림은 목차는 항상
그래 두셔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일단 시장 실패. 자, 시장 실패의 첫 번째 의의했었고, 두 번째 시장 실패 원인인데, 원인 중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공공재. 공공재에서는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 자, 첫 번째 공공재의 종류. 공공재는 어떤 게 있다? 공원, 도로, 산림, 명성지 등등등. 자, 두 번째 공공재의 특징입니다. 공공재의 특징. 교과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동그라미 부분에 특성되어 있습니까? 그 두 가지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무슨 뜻인지만.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학원을 오는데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했던 불문하고 일정한 도로 위를 걸어서 왔을 겁니다. 그 말은 도로를 이용했다는 뜻이죠. 도로를 이용한 대가로 무엇을 지급했다? 자, 세금을 지급한 것은 맞아요. 근데 일단 그 없는 걸로 하고,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도로 사용한 대가로 지급한 건 아니니까. 자, 우리가 이 도로를 이용하기는 이용했으나 그 대가를 지급했다 안 했다? 지급하지 않았다. 이유는요, 공공재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공공재니까. 그럼 내가 이 도로를 사용하는데, 내가 이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걸어오는데 맞은편에서 갑돌이가 걸어오고 있더랍니다. 갑돌이가 이 도로를 사용하는 관계로 내가 도로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갑돌이 보고 당신은 이 도로를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갑돌이를 도로 사용에서부터 배제시킬 필요 없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비배제성. 비배제성. 그렇다면 나는 갑돌이와 경쟁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비경쟁성. 비경합성. 경쟁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비배제성이 무슨 뜻이라고요?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안 틀립니다. 시험에 이 용어 정의가 놓은 적도 있긴 한데 몰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놓으면 공공재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 연결만 가능하시면 돼요. 연결하세요. 공공재란 국가가 생산한 재화이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이용하는 재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경합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이 도로를 사용하는데 배제시킬 필요도 없다. 자, 그 다음 시장에 맡겨봅시다. 공공재 생산은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정부가. 그럼 정부가 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놓는 거예요. 수요 공급이 자발적으로 생산하도록 한번 맡겨봅시다. 공공재를 생산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근데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대가는 아예 없거나 아니면 조금밖에 없다. 그렇다면 공공재를 생산하는 자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생산을 하려고 한다, 안 하려고 한다? 그럼 시장에 맡기면 어떻게 된다? 과소생산. 시장에 맡기면 과소생산이 일어나니까 시장 실패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적정생산. 칠판 보고 설명 듣는 겁니다. 자, 다시 정부가 개입하면 무조건 적정생산. 어디에서나. 사실문제 전 범위에서 정부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무조건 적정으로 가는 거예요. 적정 생산이든 적정 소비든 정부가 개입하면 무조건 적정이고, 그럼 정부가 개입하기 이전의 상태는 과소가 되든 과대가 되든, 과소나 과대가 되어야 시장 실패. 만일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적정이라면 정부는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부를 중심에 놓고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과소이든지 과대가 될 거고,
정부가 개입하면 적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 정부가 개입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시험에서는 어떻게 표현돼서 노느냐? 시장에 맡기면 이렇게 나와요. 시장에 맡긴다, 이렇게. 그럼 시장에 맡기면 어떻게 된다? 정부 개입하면 어떻게 된다? 기억합시다. 공공재를 다시 예를 들어봐요. 공원도 있었고 도로도 있고 등등등.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공원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시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자신의 노력으로 유리해진 겁니까? 환경의 변화로 유리해진 겁니까? 환경의 변화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리한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공공재는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해 봅시다. 자, 지금 기억하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유리, 분리, 유리하다, 그죠? 그럼 과대 생산, 과소 생산. 정부가 개입해야 적정이라니까. 정부가 개입했다는 말이 있어야 적정 생산이라고요. 자, 외부 효과, 시장 실패 원인에 방금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시장 실패 원인 제일 마지막에 외부 효과 그랬죠. 그럼 얘는 시장 실패라고요. 시장이 실패했는데 적정이 나올 수가 없죠. 과소 아니면 과대가 나와야죠. 과대, 과소. 응? 과대일까요, 과소일까요? 여기 적어놨는데 여기 적혀있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 단어에 꽂힌 거예요. 유리해? 오케이. 유리하면 많이 생산하겠지가 아니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조금 더 놓을 겁니다. 연결해서 같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과소 생산 하나를 결정했으니까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기억하시고, 그럼 당연히 과소 생산으로 가는 거죠. 공공재에서 출제가 되면 이게 전부 다입니다. 공공재는 그동안 두 번 출제가 되었는데, 단독 문제로 2번이 출제되었는데 이 범위를 벗어날 게 하나도 없어요. 공공재는 이게 전부 다니까. 자, 암기. 할 게 있어야 뭐 하죠, 이거는. 암기만 해, 빨리.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가장 중심을 둬야 되느냐? 세 번째 내용에. 세 번째 내용에. 첫 번째, 자, 세 번째를 잘 봐요. 세 번째, 첫 번째. 과소냐, 과대냐,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죠. 과소인지 과대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정부가 생산을 안 하고 시장에 맡겨버리는 그 순간, 이 공공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재화들이니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서 공공재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을 한다, 안 한다? 자, 첫 번째 기억할 것. 자, 두 번째, 정부가 개입을 한다,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시장에 맡기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느냐? 정부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 정부가 있으면 무조건 적정으로 가는 거고, 정부가 없으면 무조건 과소로 가는 것이고. 공원이 조성이 된다면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 본다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다. 결론은 정의 외부 효과 때문에 무슨 생산으로 이어진다? 과소 생산. 기억하세요. 교과서 257페이지 갈로 3번에 공공재의 존재 찾으세요. 찾았습니까? 제목 옆에 여백에다가 칠판에 있는 거 똑같이 옮겼습니다.
지금 메모하는 것들은 딱 머릿속에 입력해요. 다음 들어갑시다. 시장 실패 원인 네 번째가 뭐다고요? 정보의 비대칭성. 교과서 봅시다. 동그라미 1번에 의라고 되어 있는데 세 가지 확인하세요. 기역부터 디귿까지. 제가 의에다가 동그라미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냥 확인하라고 한 거예요. 읽어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체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칠판. 갑돌이는 중고 자동차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갑돌이 매장에는 여러 대의 자동차가 있답니다. 어느 날 을돌이가 중고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갑돌이 매장을 찾아가서 여러 자동차를 구경해 본 결과 A가 마음에 들어서 A를 사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이 을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A라는 자동차는 외관상 깨끗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고 경험이 많답니다. 그래서 엔진 상태가 안 좋답니다. 반면에 C는 외관상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사고 경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엔진이 아주 양호한 상태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을돌이는, 그 말을 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자동차를 산다? 자, 근데 결론은 A라는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입니다. 근데 왜 을은 C라는 자동차를 선택했을까요? 한 사람은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고 한 사람은 정보를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때 을돌이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역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갑은 왜 C를 권했던 거죠? C를 파는 것이 갑돌이 입장에서는 더 유리했을 테니까. 그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한쪽에게는 도덕적 해이를 또 한쪽에는 역선택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도덕적 해이가 뭔지 설명하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역선택이 뭐냐고 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딱 하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보이면 답은 뭐다? 정보의 비대칭성 연결만 가능하면 돼요. 감 잡으시겠습니까? 오케이. 지난주 했던 얘기입니까? 그런데 표정은 다 알고 있는 표정을 짓고 있죠. 여러분들은 결혼하실 때 최대한 이쁜 모습으로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처음 만나는 날 아주 이쁜 모습으로 나갔습니까? 본연의 자신의 모습으로 나갔습니까? 이쁜 모습으로요. 이유는요. 그를 잡겠다는 도덕적 해이. 그래서 남편은 어떤 결과가 발생한 겁니까? 역선택 이런 거예요. 자, 갑시다. 정보의 비대칭성 특징 보세요. 특징. 기억에 뭐라고요? 오케이. 동그라미. 한 장 넘기세요.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도덕적 해이 동그라미. 정의를 적어두기는 했으나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도덕적 해이가 뭐냐 이렇게는 안 물어본다고요. 설령 놓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과 장난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된다?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공공재 때문이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도 연결만 가능하면 돼요. 아직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놓은 다음에 이게 전부터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교과서는 258페이지. 258페이지 다섯 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거기다가 별표시 100개 되어 있으니까 네, 그 녀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외부 효과는. 그럼 시장 실패는 두 문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외부 효과에서 하나, 나머지 한 문제가 다른 쪽에서 하나 이렇게. 자, 외부 효과 개념부터 세 가지 다 확인해 보시죠. 얘는 이제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무슨 뜻이라고요? 몰라도 된다고요. 뭔 도덕적 해이는? 야, 정보의 비대칭성이 무슨 도덕적 해이니, 이 자식아. 도덕적 해이가 나오면 이게 답이라고 그랬지. 정보의 비대칭성 이게 아니고. 자, 다시. 정보의 비대칭성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냥 몰라도 된다고 알 필요 없어요. 문제가 안 나오니까. 근데 얘는 알아야 돼요. 외부 효과는. 그러니까 외부 효과 설명해 봐요. 외부 효과는 뭔가요? 오케이. 첫 번째 제3자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제3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아야 돼.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세 번째 시장을 경유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요? 의도적 행위가 아니다. 자, 표현을 보세요. B, C, D 세 가지는 결론 똑같은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시장을 경유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장을 경유한다는 얘기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거죠. 그럼 수요자 공급자가 만난다는 얘기는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얘기인데 시장을 경유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의도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의도는 뭔가요? 여러분들의 의도된 행위는요? 공부? 합격요? 잠깐만, 이 보세요. 의도를 모른다니까 지금요. 자, 이 순간 여러분들의 의도가 뭐냐니까요. 10시 30분 현재. 예? 빨리 50분이 와서 쉬는 게 여러분들의 의도입니까? 뭐라고요?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의 목적은 제 설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것을 전달받는 게 여러분들의 의도된 행위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의도가 뭔지를 늘 이게 궁금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의도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의도된 행위를 안 하는 겁니까? 의도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시장을 경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을 경유했다는 얘기는 대가를 지급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시장을 경유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경유 안 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시장 경유를 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오케이. 학원에다가 수강료를 지불하고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시장을 경유했다는 얘기예요. 경유했다는 얘기는 대가를 지급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도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순간순간 그 의도를 잊어버릴 뿐이죠. 순간 잊고 졸고 있거나 졸려고 하고 노는 건 아니죠. 대화가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감이. 자, 외부 효과는 개념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자, 기억으로 가봅시다. 외부 효과란 그랬네요. 첫째 줄 제일 뒤에 체크합시다.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바꿔주세요. 시장을 경유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3자라는 단어 보이네요. 체크하시고요. 그 뒤에 뭐라고 했죠? 의도하지 않은 체크합니다. 그리고 두째 줄 제일 뒤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네요.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틀리게 내면 어떻게 틀리게 내느냐?
제3자 가지고는 장난치지 않을 테니까. 자, 시장을 통하여 이렇게, 또는 의도한 이렇게, 또는 대가를 지급하고 이렇게 놓는다고. 자, 그 단어 4개 기억합시다. 정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외부 효과는 이 단어 3개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대가를 지급하여, 시장을 경유하여, 이렇게 의도된 행위로서 이렇게 틀리게 되니까 표현 가능하셔야 됩니다. 다음 니은도 갑시다. 하나는 다 기출 지문들입니다. 다 알아야 돼요. 니은은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하지만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좀 더 설명하는 과정에 놓을 겁니다. 생산 동그라미, 소비 동그라미. 유리한 경우를 뭐라고 한다고요? 정의 외부 효과 체크하시고 이꼴하고 하나 더 씁시다. 이꼴 외부 경제. 땡땡 경제. 경제로 끝나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유리하다. 우리가 지난주 이거 할 때, 원인 두 번째 지난주에 규모의 경제할 때 땡땡 경제로 끝나면 유리. 분리할 때는 뭐라고요? 땡땡 불경제 또는 비경제. 왜 유리하다?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럼 규모의 경제를 해석하면 얘는 무슨 뜻이라고요?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었을 때 비용 체감 산업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정의 외부 효과는 유리하다. 동의어가 뭐라고요? 외부 경제. 경제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으니까 유리하다, 그죠? 왜 유리하다? 바로 앞에 있는 단어 때문에. 외부 환경 때문에. 다음 부의 외부 효과 체크합니다. 이꼴 규모의 불경제 또는 규모의 비경제. 규모의 불경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규모의 비경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개념만 다시 머릿속에 정리하고 갑시다. 자,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쉬었다 합시다. 머리 맑게 하세요. 몸 푸시고.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교과서를 이렇게 많이 체크한 건 처음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적응이 안 되는 중이라서 이게. 이렇게 하니까 편합니까? 뭐가요? 체크를 해서 마음이 편안합니까? 어쨌든 뭐 체크를 해서 마음이 일단 편하면. 자, 펜 놓으시고 머리 맑게 하시고 칠판으로 오세요. 자,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설명하세요. 외부 효과는 무슨 뜻일까요? 제3자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유리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렇게요. 누가 유리한 효과를 받는 겁니까? 당사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칠판 지금도 설명 놓치면 안 됩니다. 사적의 개념과 사회적이라는 개념. 용어 좀 잘 보세요. 외부 효과가 너무 꼭 따라다니는 내용입니다. 사적하고 사회적하고. 그런데 사적 비용이라는 개념도 있고 사회적 비용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또는 편익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적인 편익과 사회적인 편익.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판단해요. 비용은 비용끼리 비교하는 것이고 편익은 편익끼리 비교하는 것이고. 칠판. 자, 그런데
두 가지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비용이든 편익이든 결론은 동일한 결론을 도출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한쪽만 알면 되는데 왜 시험은 비용을 제시하기도 하고 편익을 제시하기도 하느냐? 그 이유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사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비용은 수요자 의사결정 기준입니까? 공급자 의사결정 기준입니까? 수도? 자,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한 것이다. 그죠? 개별 공급 곡선의 동의어가 뭐든가요? 한계 비용 곡선. 그럼 한계 비용 곡선의 단어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정의합시다. 시장 공급 곡선이란 한계 비용 곡선을 수평적으로 자, 다시 시장 공급 곡선부터 시작. 시장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의 수평적 합. 자꾸 대내기세요. 입 딱 다물고 있지 말고. 그러다가 또 모른다고 하려고. 또 배운 적 없다고 우기고 그러려고. 이 기억이 일주일을 안 가요.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기억이 10분을 못 가요. 자꾸 대내게 됩니다. 미친 듯이. 다시 시작. 시장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급 곡선 이꼴 뭐라고 했습니까? 비용 곡선. 비용은 항상 누가 부담한다? 공급자. 그래서 얘는 공급 측면, 생산 측면에서 의사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습니다. 반면에 편익이다. 이는 소비자가 의사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구분 가능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가 이 단어를 제시 안 하고 놓을 수도 있는데 이 단어를 제시하고 놓기도 합니다. 생산 측면에서 정해효과란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를 말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러면 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이라고 놓을 때는 항상 비용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소비가 놓으면 편익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구분하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학원을 선택했던 기준이 비용입니까? 편익입니까? 어떤 편익요? 교통이고 집에서 가까웠다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까워서 왔다고요? 우리 학원을? 앞으로 1년 동안 힘들겠는데. 자, 또요. 왜 우리 학원을 선택한 겁니까? 그러니까 넌 가끔씩 옳은 소리 해. 좋았어. 그러니까요. 그게 편익이지. 자, 다 편익인데.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학원을 오는데 교통비가 적게 발생해서 나는 우리 학원을 선택했다 라고 할 때 이 교통비가 적어서 라고 하는 이 요인은 비용입니까? 편익입니까? 예, 편익이라고. 비용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비용과 편익의 관계는 정리했고요. 자, 우리는 정해효과만 합시다. 우리는 정해효과만 기억하고 있고 만약 부해효과가 시험에 놓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무조건 반대로만 접근하는 겁니다. 자, 갑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가 놓을 때는 무조건 얘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사회적이라는 개념 가지고. 항상 놓을 때는 뭐 가지고 의사결정하라고요? 시험 문제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비교합니다. 때로는 사회적이라는 개념만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둘을 비교하든 안 하든 따지지 말고 나는 무조건 뭐만 가지고 의사결정한다. 사회적이라는 개념 가지고 의사결정한다. 그러면 정해 외부 효과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하면 비용은 크다, 적다? 비용은 적은 게 좋고 편익은 큰 게 좋고 따라서 사회적 비용은 작고 그러니까 사적 비용이 크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혼란스러워지니까. 사회적 비용은 작고 사회적 편익이 크면 정해 효과다. 기억합니다. 다시 사고의 틀을 만들겠습니다. 획일화 시키세요.
생산이라는 개념이 뜨면 비용인 것이고 소비라는 개념이 뜨면 편익으로 의사결정합니다. 다음, 외부 효과에서는 사적이라는 개념은 의사결정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적 비용이 크다고 시험 지문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사회적 개념으로 재해석해라고요. 무조건 사회적 개념. 왜냐? 얘는 외부 효과가 아니니까. 외부 효과는 얘가 외부 효과예요. 외부 효과의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3자? 이게 제3자야. 사회적이라는 개념이. 이게 제3자이기 때문에 사적이라는 개념은 외부 효과는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 지문이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의사결정을 뭘로 한다? 사회적 개념으로 한다. 우리는 유리한 정의 효과를 할 거기 때문에 정의 외부 효과의 조건 시작. 사회적 비용은 작고 사회적 편익은 크다. 다시 가면 다 조건이 뭐라고요? 사회적 비용이 작고 사회적 편익이 크다. 기억합니다. 그 두 번째 기억하실 내용입니다. 다음에 5월달이나 7월달쯤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갈 때 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이 조건을 잘 보세요. 이 상태는 지금 실패입니까? 기능입니까? 이게 지금 시장 실패라고요. 그럼 이걸 시장 기능으로 바꿔보세요. 응? 어떻게 되면 시장 기능이 된다? 이게 되면 기능이에요. 자, 일치한다는 개념 답 찾을 때 아주 유용하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몰라도 시험 지문에 무엇인가가 일치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누구도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시장 기능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정부는 시장에 개입한다, 개입하지 않는다?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으나 무엇과 무엇이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치한다는 표현이 시험 지문에 뜨면 정부는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럼 시장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호를 이루고 있죠. 그렇다면 어느 한쪽이 크고 한쪽이 적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이익을 많이 얻고 있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시장 실패.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형태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장에 맡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와요. 정부가 개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간단하겠네요. 정부가 개입한다 그러면 무조건 답이 뭐였습니까? 적정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정부가 개입하면 무조건 적정이 돼야 되고. 그럼 정부 개입하기 전에는 무조건 과대이든 과소이든 무엇인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용은 누구의 의사결정 기준이라고요? 생산. 그래서 이쪽에는 적정 생산 이렇게 표현하고. 반면에 편익은 누구요? 소비자. 적정 소비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과대 생산, 과소 생산. 과대 소비, 과소 소비 이런 표현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얘네들 정의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아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또 다른 생각이고. 사적 비용은 무슨 뜻일까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말하면 100% 틀릴 것이고 상처를 입게 될 겁니다. 얘는 무슨 뜻일까요? 그런 뜻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는 뜻은 무조건 아닙니다. 사적 편익은 무슨 뜻일까요? 땡, 틀렸어요. 지금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좀 일정 기간 동안 기억해 놓는 걸로 합시다. 사적 비용이란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비용은 뭐냐?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 플러스 공해 제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뜻이에요.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개인이 부담한 비용, 사회 전체가 부담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좀 정의를 기억해 놓읍시다. 사적 비용이 뭐라고요? 그럼 따져보세요.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은 적네요. 그죠? 전체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적어진다고요. 그럼 유리하다, 불리하다? 국가적으로 볼 때 그럼 유리하다는 거죠. 유리한데 문제는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크다고 했으니까 이 자는 불리하다. 그러면 생산을 한다, 안 한다? 생산을 안 하려고 할 거다. 따라서 초창기 때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늘 틀렸던 게 이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해 버리는 거죠. 유리해? 유리해? 유리하면 당연히 많이 만들겠지. 이렇게 가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적다는 뜻이고, 그 말을 바꾸면 사적 비용이 크다는 뜻인데, 사적 비용은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인데 그게 크니까 생산을 한다, 안 한다? 생산을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무슨 생산이다? 과소생산. 그러면 똑같이 얘는 똑같이 소비. 기억합시다. 첫 번째, 누구 입장에서의 의사결정인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 두 번째, 우리는 정의 외부 효과만 하기로 했으니까 정의 외부 효과의 조건. 정의 외부 효과는 조건이 뭐가 된다고요? 사회적 비용이 적고 사적 비용은 적고 사회적 편익이 크다. 이게 두 번째 해야 될 내용. 자, 세 번째는 잘 보세요. 얘를 과소로 바로 건너뛰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시장에 맡겼다는 건지 정부가 개입했다는 건지를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냥 과소로 찍어버렸다가는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개입을 했다고 돼 있어서 무조건 적정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맡긴 건지 아니면 정부가 개입했다는 것인지를 구분 잘하세요. 이게 세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 그러면 정부가 개입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네 번째. 자,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한다고 했으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수단입니다. 직접적 개입도 있었고 간접적 개입도 있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수단을 물어봐요. 자, 봅시다. 왜 과소 생산을 한 겁니까? 과소 생산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한 거죠. 근데 왜 과소 생산을 한 겁니까? 따라 쭉 가봐요.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크니까 이 사람은 생산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생산을 안 하게 되면 과소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럼 제품 가격은 그럴 때 보통 뭐라고 표현하느냐? 불합리하게 상승한다는 말을 써요. 그냥 가격 상승이 아니라 불합리하게 상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 정상적으로 시장이 작동되면 1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비용을 이제 우리는 20만 원, 5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낮추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또요. 이자율을 낮추어 주거나 세금 혜택을 주거나 등등등. 그래서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한마디로 합시다. 규제를 강화시켜야 됩니까? 완화시켜야 됩니까?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는 걸로. 이게 다섯 번째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럼 반대로 부의 외부 효과의 수단은요? 규제 강화.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걸 기억하고 거기에 따라 5개 지문을 읽어보면 돼요. 5개 지문을 읽어서 거기 규제를 완화시킨 건지 강화시킨 건지 뭐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이게 외부 효과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효과 시험 문제 놓으면 늘 이 5개가 시험 지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이제 5년 전부터는 약간씩 이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것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5가지 머릿속에 잘 그리세요. 얘네들은 단락단락 가지 맙시다. 딱 연결해서 세트로 가는 겁니다. 머릿속에 딱 그리세요. 생산 측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소비 측 입장에서는 편익으로. 따라서 지문에 생산
소비라는 말이 없으면 상관없으나 생산이다 소비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확연하게 구분하고 들어가야 돼요. 생산측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익이 나와 있으면 X인 거고, 소비측이라고 했는데 비용이 나와 있으면 X인 거고. 감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측이라고 되어 있으면 오로지 지문은 뭘로 구성된다? 비용으로만. 소비라고 되어 있으면 편익으로. 자, 그것부터 먼저 기억해요. 그럼 두 번째, 정의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 조건, 시작. 사회적 비용은 적고 사회적 편익이 크고. 이렇게 넘어가지 말자고요. 사적 개념 무시하자고요. 그럼 어떤 조건일 때 사회적 비용이 적다는 겁니까? 생산측인데,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생산이다 소비다 아예 제시를 안 하기도 합니다. 요 둘을 아예 얘네들을 제시를 안 했을 때는 사회적 비용이 작다고 놓으든 사회적 편익이 크다고 놓으든 간에 다 정의 효과인 거죠. 그냥 생산 소비라는 말을 안 주고 정의 외부 효과란 이렇게 나와요. 정의 외부 효과란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놓는 거니까. 그래서 같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요거 다시 한 번 더 잘 기억해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은 바람직한 형태이다. X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지는 몰라도 개론에서는 일치한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정부는 개입하면 안 됩니다. 시장에 맡겨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치하지 않으면 어느 쪽이 크다 적다고 놓으면 정부는 개입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시장에 개입하느냐, 네 번째, 정부가 개입하느냐, 이걸 잘 봐야 돼요. 시장에 맡겼다고 되어 있는지 정부가 개입했다고 되어 있는지. 시장에 맡기면 무슨 생산? 과소 생산. 일정 기간 동안은 사적 비용의 정의를 기억하고 계신 걸로. 익숙해지는 순간부터는 끝내는 필요 없어요. 궁극적으로 필요가 없는 건데 일단은 기억합시다. 그래야 과소 생산을 단순 암기 안 해도 되니까. 자, 정의 외부 효과란 사회적 비용은 어떻다? 적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적 비용이 크다는 얘기니까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제품을 만들 때마다 손해를 봐야 되는 거니까 생산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과소 생산. 그리고 과소 소비. 그러면 정부는 개입해야죠. 개입하면 어떻게 된다? 적정으로 가는 것이고. 개입하는 수단은 규제 완화. 다시 암기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갔다가 체크해 드릴게요. 바로 건너갑시다. 자,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수요와 공급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것이고 아주 잘 틀립니다. 나왔다는 얘기는 틀리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얘는 안 틀립니다. 그래서 출제 안 합니다. 얘는 내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정의 외부 효과. 예를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정의 외부 효과란 우리 집 주변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지하철이 들어오고 공원이 조성됐다는 겁니까? 다시 뭐가 들어왔다고요? 공원이 들어오고 지하철이 들어왔다고요? 공원이 조성되고 지하철이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뭐다? 정의 외부 효과다. 그럼 정의 외부 효과네요. 그럼 무슨 생산? 가소. 연결해서 같이 기억해요. 연결해서 같이. 공공재 종류가 공원 같은 거였고 이런 공원과 같은 공공재가 들었으면
정의 외부 효과고, 이걸 시장에 맡겨 놓으면 과소 생산이 있다, 그죠? 그런데 외부 효과에서 정의 외부 효과 역시 과소 생산입니다. 똑같아요. 같이 묶어 놓고. 자, 묶어서 같이 기억해라는 것은 문제가 나왔을 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하는 시간 5초든 10초든 전략하라고요. 기계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요. 똑같으니까. 그러면 우리 아파트 주변에 공원이 조성되고 도로가 신설되면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수요는 증가. 공급은? 이건 기계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정의 외부 효과이든 부의 외부 효과는 수요와 공급 중에 한쪽에만 영향을 줍니다. 다른 한쪽은 변하지 않습니다. 공원이 조성되면, 아파트 주변에 공원이 조성되면 입주자나 또는 이 아파트에 이사를 오려는 자가 유리한 거지 생산자가 유리할 이유는 없다고요. 그래서 공급은 불변, 수요는 증가.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요? 상승. 거래량은? 수요 곡선만 이동한 모든 게 똑같은 방향. 거래량은 증가. 이게 전부 다예요.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얘가 나온다고. 부의 외부 효과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입니다. 이거는 전제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시험 문제가.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규제를 했다라는 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아파트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부의 외부 효과인 거죠.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들어오라는 겁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까? 수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들어오라는 건데 어떻게 들어오라고 하느냐? 이쁘게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하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열평합을 이용해서 난방비도 감소시키고 여기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게 규제를 한다는 뜻이에요. 규제를 한다는 얘기가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규제를 하라고 하면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어떻게 됩니까? 생산비가 증가합니다. 그럼 이 생산비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겁니까? 공급자가 부담하는 겁니까? 항상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는 어떻게 된다? 수요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생산비가 증가했으니까 공급은 감소.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만 이동하면 가격과 거래량이 반대로 움직인다. 단 어느 쪽을 먼저 결정하자? 양을 먼저 결정하자 그랬죠.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 다시 갑니다.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하면 시작.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하면 생산비가 증가하여 수요는 불변, 공급은 감소,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다시 갑니다. 시작.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하면 생산비가 증가해서 수요는 불변, 공급은 감소,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요 네 가지가 시험 문제예요. 네 가지가. 생산비가 증가합니다라는 조건은 제시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상관없고 얘는 항상 주어져야 되겠죠.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하면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얘만 나옵니다. 부의 외부 효과. 그럼 규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출제를 못합니다. 이의신청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같이 나와요.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외부 효과 끝. 자, 교과서 갑시다. 258페이지. 258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부의 외부 효과. 기억 개념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니은도 됐고 오른쪽 페이지. 자, 니은 보세요. 니은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니은. 부의 외부 효과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돼 있죠. 자, 가봐요. 올라가 봐요. 위 그림에서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해서 규제가 없을 경우는
공공곡선이 A에서 제로다라고 되어 있고 B. 그런데 공해 제거 시설을 갖추도록 규제를 했다는 말이 찾았습니까? 일단 체크는 할게요. 공해 제거 시설을 갖추도록 규제 동그라미. 규제 동그라미. 무엇에 대한 규제?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 맞나요? 자, 이렇게 되면 목재 생산자의 그다음 뭐라고요? 생산비가 증가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생산비 증가 체크합니다. 생산비가 증가하니 그 다음에 공급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 공급이 감소하면 C 두째 줄 따라서 주택의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 체크하고요.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이 되는 거예요. 니은 다시 찾으세요. 왼쪽 페이지. 그림 확인하고요. 이게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자, 거기다가 쓸 거예요. 그림 아래 여백 있죠? 그림 아래 여백에다가 똑같이 쓰세요.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하면 생산비가 증가해서 수요는 불변이고 공급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위치 지정한 곳에다가 쓰세요.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는 그렇게 같이 나와요. 그러면 생산비가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인 거니까 생산비가 증가합니다라는 말은 지문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지문으로 쭉 구성되는 거죠.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하게 되면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그러면 OX, X. 잘 쏘가 넘어간다니까요.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하면 수요가 감소해서 다 틀립니다. 그냥. 그럼 보통 다 맞다고 보니까.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하락한다고 그러면 다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생산비 증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규제를 했으니까 생산비가 증가했다고요. 근데 생산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공급자가 부담을 해야죠. 그럼 공급은 감소를 하지만 수요는 불변이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동그라미 3번 정의 외부 효과 한번 봅시다. 정의 외부 효과 그림만 봅시다. 그림 찾았습니까? 예. 정의 외부 효과의 그림을 보니까 공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급 곡선은 아무런 변화 없네요. 수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가했네요. 자, 다시. 정의 외부 효과는 수요는 증가, 공급은 불변, 따라서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다 이것밖에 없어 시험 문제가. 시험 문제는 오로지 이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별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림만 볼 줄 아시면 돼요. 한 장 뒤로 넘기겠습니다. 표 찾으세요. 2-4-1 외부 효과 비교되어 있습니까? 거기다가 별 표시 100개. 그 박스 안에 전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를 보시면 되고요. 제일 밑에 현상만 볼까요? 현상. 최근에 출제되어서 추가로 놓을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라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핀피 현상, 님비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핀피 보세요. Please in my front yard입니다. 프론트 야드 앞들. 나의 앞들 안으로 제발 좀 들어오세요 이 말이죠. 그죠? 단어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말에 제발 좀 들어오라고요. 무엇이? 공원이. 무엇이? KTX 여기. 그래 집값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핀피 현상 그러고. 님비 현상. 냄비 아닙니다. 님비 현상은 뭐라고 되어 보세요. Not in my backyard입니다. 나의 뒷뜰에 제발 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님비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면 방금 보셨던 그대로입니다. 부의 외부 효과를 얘기합니다. 부의 외부 효과를 말하는데 사회학적으로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해석합니다. 시험과는 관계없어요. 이게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부의 외부 효과라는 뜻인데 뉴스나 신문에서 님비 현상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때 그 님비를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해석해버리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괜히 또 그 말 했다가 가족들한테 핀잔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집단 이기주의 이런 뜻입니다. 의학 분업한다고 했을 때 약사분들이 파업했었죠. 또는 의사들이 파업하죠. 휴진하지 않던 것, 동맹휴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님비 현상이다 그래요. 그런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집단 이기주의. 무조건 님비가 나온다고 부의 외부 효과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이나 TV 뉴스에서 접하는 님비 현상은 얘가 될 가능성은 그냥 거의 없어요. 그냥 99% 전부 다 집단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참고하기 안에 들어가면 또 바나나 현상도 있을 겁니다. 그 바나나 현상은 또 뭔지 한번 원숭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 실패 마무리 짓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